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은 상당히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 영하 11도에서 최고 기온이 영하 4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눈까지 내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어젯밤 갑작스럽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4만 달러를 일시 반납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다시 또 금방 회복하면서 변동성이 심화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어제의 극심한 변동성의 요인으로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의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당시 11월 소비자 물가 발표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하였었는데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시장 상황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 이럴 때면은 항상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심심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오늘은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가상화폐 채굴 도태 산업으로 지정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산업구조 조정 지도 목록 수정본에서 도태 업종의 가상화폐 발굴 활동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앞서 2019년 중국 발개위는 산업구조 조정 지도 목록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나 지난 10월 1일 수정 가상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에 다시 포함시켰고 이에 따른 대중 의견을 11월 21일까지 수렴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참 심심하면은 한 번씩 나오는 중국의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항상 중국에 관해서 나오면 이 좋은 소식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의 도태 산업의 지정권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듯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 보시다시피 이제 2021년 10월 당시에도 소식이 이미 한번 나왔었으며 2019년 4월에도 이미 나왔던 소식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했던 말 또 하고 나왔던 이야기 다시 우려먹으며 시장의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중국이 다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습득을 한 것인데요. 과연 중국이 미국과 힘 겨루기를 하는 상황 속에 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을 버림으로써 잃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본인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난 5월 행동으로 인하여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 2022년도에는 중국이 다시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조를 돌릴 것인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소식이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발칸반도의 소국인 코소보의 경우에는 에너지 대란 우려의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소보 암호화폐 채굴기 300대 압수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190만여 명의 발칸반도 소국인 코소보의 경찰이 최근 암호화폐 채굴기 300대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 코소보는 작년 12월 전력 부족 사태로 6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겠다 발표한 적이 있었죠. 이 코소보라는 국가가 상당히 소국이라는 점과 채굴기 300다라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으나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 속에 이러한 소식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비단 저만 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코소보의 소식과 더불어서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찾아오면 이 인물의 입 또한 근질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회의론자이죠. 피터 시프입니다.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라며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하지만 또 피터 시프의 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올인하면서 부자 간의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줘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아들과 아빠 간의 대립이 심화되며 심지어 피터 시프의 아들 스펜서 이제 시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패자는 비트코인이 없는 당신이라고까지 반박까지 실제로 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참 대한민국 문화로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이죠. 네, 아무튼 현재 피터 시프의 경우에는 현재 비트코인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 비트코인 진짜 문제는 변동성이 아닌 근본 가치의 부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회장 피터 시프의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진짜 문제는 변동성이 아니다. 이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화폐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나 트레이더와 투기꾼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진짜 문제는 비트코인이 가격을 뒷받침할 근본 가치가 없다는 점이며 궁극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역시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난할 때면은 또 무조건 나오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 가치라는 것을 누가 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치는 이제 사람들의 수요에서 이제 비롯하며 사람들의 사회적인 합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피터 시프가 생각을 한들 현재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한 개당 4천만 원 이상을 주고 살 사람들은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가치로서 또한 역사상 유례없이 실제가 존재하지 않고도 또한 중앙화된 시스템이 없어도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보안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재산권을 개인이 완전하게 가질 수 있는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난 2017년 당시에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며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피터 시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에 도달을 해도 3억, 5억에 도달을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과연 앞으로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는 지금의 가격 상황과는 무관하게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세는 또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의 지갑에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 주소, 비트코인 매집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인투더블록이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선을 하회하며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주소들이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주소들은 랠리에서 보유량을 줄이며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온체인 데이터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며 파란색 선은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주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량을 줄이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 속에 물량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2주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고래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 또 한 가지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FOMC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왔던 것 아마 잊지 못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동시에 항상 악재는 왜 이리 몰려다니는 것일까요?
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시위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 인터넷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전체 해시레이트의 무려 18%라는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해시레이트의 급락으로 이어지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연결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인터넷 연결 재개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회복세를 보인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인터넷 연결이 부분적으로 복원되며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하락폭이 11%에서 2.2%로 감소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의 경우는 수도 알마티의 인터넷 연결은 여전히 중단이 발생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채굴 지역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카자흐스탄 소재 채굴자들은 지난 9월부터 전력난에 의한 채굴 제한 조치를 받으며 해외 이전을 고려 중이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시위 등으로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급락했다 보도한 바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보다 카자흐스탄의 해시레이트 급락 문제가 빨리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해시레이트의 하락은 채굴 난이도의 하락을 일으키며 채굴 난이도의 하락은 채굴 비용의 하락, 채굴 비용의 하락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일으키게 되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답답한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 기관 플레이어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이제 무한할 정도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0월 당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과 Q2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금융기관의 비트코인의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인데요. 현재 테스트 중이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하고 있는 기관들이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에서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기존의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NIDIG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 컴퓨터 서비스라는 것이 컴퓨터에서 어떠한 이제 서비스라는 것이 아닌 회사 명임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 내용을 보자면 핀테크 및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업체 컴퓨터 서비스가 비트코인 투자 및 솔루션 제공 업체인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이넥스트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객사는 NIDIG 솔루션이 탑재된 컴퓨터 서비스의 디지털 뱅킹 플랫폼을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 및 보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지속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통 기득권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은행들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당시 미국의 은행협회의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들에게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것이 미국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현재 어떻게 바라보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뿐만이 아니라 오늘 미국의 또 하나의 은행에서 비슷한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커스터머 은행 기관 대상 암호화폐 상품 제공 위해서 7명 전문가 영입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펜실베니아주 기반 커스터머 은행의 경우에는 고객 대상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금융 상품 제공을 위해서 7명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파이넥스트라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소재 실버게이트 은행의 지주회사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출신으로 각각 비즈니스 개발, 기술 결제, 은행 비밀 보호법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커스터머 은행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암호화폐 사업 지원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뉴욕 기반 금융기술 제공업체 타사트와 협력해서 24시간 연중 무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바 있다고 하네요. 과거 2년에서 3년 전만 했을 때도 이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보이며 엄청난 자금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것 시그널들이 셀 수도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행들에게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디지털 은행에서 올해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디지털 은행 N26 올해 암호화폐 거래 기능 출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디지털 은행 N26의 공동 설립자의 경우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회사가 글로벌 확장에 중점을 두면서 암호화폐 진입 시기를 놓친 데 아쉬움이 크다며 올해에는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출시하고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N26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기능 출시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 중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확장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사업 확장이 지연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간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무는 작업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대한민국의 김광수 은행 연합회장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30일 당시 가상자산으로 사업 확장을 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발언을 하여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죠. 또한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권 최초로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렇듯 정말 우리나라의 1금융권의 은행들에게서도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보관 및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엄청난 자금의 유입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은행권과의 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고는 하나 단기적인 가격이 2달 동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면 참 답답함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발표 예정인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전 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이 올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소식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살 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의 연속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우리는 투자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암호화폐 시장에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시장이 힘들고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했을 때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차트를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나 또한 일반 대다수의 투자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 전설적인 헤지 펀드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여 투자계의 레전드로 불리우는 피터 린치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본인만의 뚜렷한 투자 철학에 기반하여 맞다면 그것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한 이야기를 공부하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읽었을 때는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인 상황들이 닥쳐오게 되면 그 조언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하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